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파티 한참 안 해가지고 저희 이제 댓글이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11월 11일 송해 할배는 뽀송해 님 읽어볼게요. 11월 11일 송해 할배는 뽀송해 님께서 저도 이런 친구 한 명 있는데 늘 뭔가 남자 관련해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겼어요. 제주도 놀러 갔었는데 개하에서 저한테 말도 없이 2차 뒤풀이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서 친구 없어진 줄 알고 밤새 잠 못 자고 연락 기다린 적도 있었고, 유럽 배낭여행 갔다가 만난 다른 지방에서 사는 남자 만나서 만나러 가는데 저랑 내일로 간다고 거짓말하고 가서 제가 곤란하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 저 영키랑 댓글 선물 당첨돼서 메일 보냈었는데 저만 선물 못 받았나요? 저 뭐 잘못한 건가요? 유유 보내주셨어요. 선물이 지난번에 요청한 게 배송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요청을 했으니까 혹시 요번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지금 며칠이죠? 12월 지금 나갔으면 12월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도 못 받으셨으면 다시 한번 저 이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지금 저기 어디다가 한 게 안 나와 있구나. 이메일로 사연이. 보내셨어야 되는데. 사연이 안 나와 있어서. 사연. 그리고 또 똑같이 또 네. 똑같은 분이 또 그 바로 같은 시간에 또 여담으로 전 장거리라 주로 남친이랑 고속도로에서 누나 파티 같이 들을 때가 있는데 폴리아모리 편 듣다가 남자친구가 미친 거 아이가 이래서 너무 웃겼네요. 요즘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폴리아모리 그게 방송을 하고 나서 폴리아모리는 그렇게 자기가 편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바람피는 사람. 폴리아모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자형이 있고 삼각 V자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어요. Yeah. 그러니까 아마 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사각형형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V자형은 사각형형은 하나가 바이여야 돼. 그런 그게 아예 있더라고요. 찾아보고 저 깜짝 놀랐네요. 이것도 규칙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만의 카테고리로 섹스를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패턴을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고 1대1이면 1대1 그리고 2대1이면 2대1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각자 4명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쪽은 2대1에 바위가 하나 있어야지 되는 상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싶네요 지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설명을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제 머리로서는 좀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죄송합니다. 은하짱님, 아이상님 진짜 재밌네요. 은하짱님 옛날 거구나. 지금 정주행하고 계신가 보다. 은하짱님 수고하세요. 네, 빌리 1973님 이번에는 좋아요만 누르고 패스. 왜 오지랖퍼? 오지랖퍼 또 자기 생각 났구나 빌리님. 네. 빌리 1973님 글쎄 뭐가 좋아서 그렇게 목을 맬까. 그 정도로 나에게 의미가 있겠죠. 그런 판단은 오직 내 기준만 작용하니까 님이 놓치고 싶지 않으면 몫은 거세요. 몰빵이 답. 그래야 후회 안 해요. 내가 세컨이었다. 전 남친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거기에 옥수수 오염차님이 달아주셨네요. 26일 몰빵했더니 저랑 헤어지고 6개월 만에 시집가더군요. 뭐 저도 27에 갔으니 인연은 어디 날 불쑥 나오더라고요. 우씨 어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수컷 2마리와 코로나 입원 격리 중이라 아내님 얼굴 한번 못 보고 전화로 싸움만. 왜? 참 옥수수 오염차님 아들은 낳았다고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 요염차님 낳으셨나 모르겠네. 코로나 저희 코로나 겪었던 좀 그 내용 좀 맞아. 우리도 궁금해요. 좀 올려주세요. 다행히도 저 주변에는 코로나 겪은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옥수수 요염차님. 그러니까 우리 요염차님께서 네. 쾌차하셨을 거니까 네네네. 겪은 경험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빌리 1974. 빌리 1974님께서 그 댓글에다가 네. 옥수요염차님에다가 네. 이래저래 살다가 40대 중반 되어서 몰빵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됨. 그래도 해봤으니 다행. 잘 되었으면 하는 미련이 남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없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님들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애기 공룡 틀리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남자를 만드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 자, 힐링타임 0708님. 오래 연애를 안 하면 떨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말 완전 공감입니다. 어차피 겪을 거 40에 겪지 말고 올인하세요. 하지만 나를 위한 올인까지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버티며 마음만 올인하는 게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세컨이었던 전 남친. 네, 글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네. 빌리님 좋아요 누르고. 댓글 좋아요. 제가 네. 눌렀습니다. 네. 쏭쏭2828님 할 수 있을 때 사랑 다 하세요. 아파도 보고 행복해도 보고 그거 나중간 별거 아닙니다. 다만 범죄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폴리아모리 같은 말 듣고 그 여자도 그런 거니 내게 돌아올까 이런 생각으로 여자를 자기 생각에 맞춰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저도 이런저런 일 짝사랑도 엄청 하고 겪고 30대 후반에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남자분 첫사랑 늦은 것도 빠른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타이밍은 각자 다른 거니까 사랑 많이 하세요. 범죄 빼놓고 다 해보래. 범죄 빼놓고 다 해보라는 세일러 명언. 네, 세일러 마스님께서 거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댓글로 이렇게 댓글창에서 함께 좋다. 즐기고 있는 게 참 되게 보기 좋아요. 네. 네. 물류님. 물류님, 이성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보시면 될 듯 2가지 이상 운동하시길 추천합니다. 아님 문화센터 등록도 좋고요. 축구, 야구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데 가세요. 잘 안 보이나 보다 거기는. 아예 축구, 야구는 남자들 몰려서 노니까 아. 이게 한 번 빠지면 이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빌리 1974님 네. 거기다 축구, 야구 이런 데 가지 말고 그거에 한 표. 물류, 저도 축구, 야구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표. 사야 7년. 여기 또 옥수수 염차님도 거기 또 달았어. 옥수수 연연차인 사야 7년 시커먼 아저씨들 아니면 형수님들만 있는 게 언제 기우제 드리는 듯이 옵니다. 세일러 맛있는 데 달았어요. 저는 사회인 야구 따라다니는 거 무지 좋아하는데 이젠 따라다닐 사람이 없군요. 네. 아 여자분이시잖아 우리 사회인 옥수수 염차님 거기다가 바로 또 달아줬어요. 코로나 격리 끝나면 12월에 또는 내년에 연습 경기가 있습니다. 성산대교 밑에 전화하고요. 나중에 일정 올릴게요. 시간 되시면 슝 지나가다 보셔요. 아, 좋다. 아니 이런 쫓아다니지 말라니까 꼭 경기 일정 올린다 그러고. 물류님, 내 친구의 꼬리치는 남친이라 남자분 얼굴이 잘생겼는지 밤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집에 또아리 틀고 있을 정도면 여자분이 먹여 살리는 듯 하네요. 아이고 빌리 1974님께서 물류님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남자 진정 부러움. 그 말이 사실이면 좀 잘해주고 살지. 그러니까. 아유, 네. 싫다. 자, 저기 고텐션 우리 PD예요. 네, 오늘의 특급 게스트 제인 인스타그램을 눌러주셨고 거기에 이제 빌리님께서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영어입니다. 네. Welcome back. Long time no see. I was looking for your Instagram. 이상 번역기 돌린 것 같으셨습니다. 저기에다가 네, 달아준 거. 우리 고텐션과 저는 약간 동급 최강이라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삥삥이와 깨깨기님 선물 주신 거 먹고 너무 맛있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주문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도 누나 파티 언급했고요. 좀맛. 맛있어요. 존맛. 진짜 그쵸. 한입에 떡 맛있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잘 됐나 봐. 그렇게 더 이상 광고를 안 하지. 이제 또 광고가 필요 없는 거잖아. 요즘 또 많이 뭐 다들 잘라요. 그 직원분이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과부하가 오신 것 같고 어쨌든 그 한입에 떡은 사셔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맞아. 그냥 꺼내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차가운데 쫀득쫀득한. 네. 빌리 1974님께서 집 사세요. 단 님의 온전한 돈으로 남친에게 차용증 주고 돈 빌리세요. 좋은 방법이다. 그래. 남친이 그 정도의 마음이 충분히 돈 빌려줍니다. 그게 더 좋죠. 결혼 서류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아는 사이일수록 돈관계 확실히 꼭 해야죠. 부부 사이여도 부모 자식 사이여도 돈관계는 철저히. 그리고 지금 상황은 결혼보다 집이 먼저입니다. 네, 집 사고 싶은데 혼인신고 할까요? 맞아. 라는 대답에 우리 돈 꾸는 건 또 생각 안 해봤네. 송송2828님은 하하하 결혼을 뭘로 생각하는지 집 따로 결혼 따로 생각하시죠 사연자님. 집 사고 싶은데
그 물류님께서 혼인신고 난 반댈세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반대할 줄 알았어. 네. 자, 빌리1974님께서 여기 오지랖 누나하고 캐리 누나 얼굴 아는 사람하고 그 우리 제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얼굴을 캡처해 주셨는데 네.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옥수수 임차님이 네. 저유 이랬어. 누가 네. 누구래요?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기분 나빠요, 이 사진. 좀 왜? 뽀샵 좀 해주지. 어? 뚱뚱 부었을 때 찍혀가지고. 뽀샵 너무 안 됐나요? 너무 안 됐어요. 네, 실물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또도또님께서 살려면 본인 돈으로 사지. 애만 사람 끌어들이래요. 엄청 복잡할 텐데 빵빵는 여자가 결혼은 남자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그러니까, 서로들 되게 많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맞아요. 계시는 것 같아요. 고텐션이 올렸네요. 가쁜 키즈타임. 오! 오늘의 에피소드 중간에 등장하는 땡땡땡땡족이란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사랑을 드릴게요. 혹시 오지랖 누나가 선물 주시려나? 네, 요즘 고텐션님께서 저기 그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우리 고텐션 PD가 그 도란도란에 출연을 했어요. 팟캐스트 요번에 새로 시작되는 그 20대의 그 도란도란이라는 팟캐스트가 재밌겠다.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궁금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출연을 해서 좋다. 방송이 몇 회분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이 댓글 올려드릴게요. 파트 끝나고 얘기 올려드릴게요. 그 도란도란도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고텐션 그 명쾌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빌리님 웃기지 않아요? 고텐천님에게 배달의 민족. 뭐뭐 땡땡땡땡족. 배달의 민족. 제 생각 여기까지라서. 네, 저기 답은 스키타이족입니다. 네. 벌써 답을 줘? 네. 어차피 저기가 없으니까 대답이 없으시니까. 네. 팽투? 모르겠네요. 한글 써라. 죄송합니다. 그 한글을 몰라가지고. 뭐였지? 제인 방송을 들으시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인이 미국 사람이라 한국말 해라 이래야 되잖아. 한글 써라 이러니까. 한글을 몰라가지고 그 이제 영어 방송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빌리 1973님 코로나 끝나면 빨리 다시 보내세요. 1년만 참읍시다. 그리고 제인 씨 인스타에서 메시지는 답 좀 주세요. 그 제인 인스타 가서 하세요. 예. 네. 네. 세일러마스님, 한국의 애들 교육이라면 뭐든 용서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갈 거면 다 같이 가야죠. 맞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아이를 위하는 척 아이를 방패로 내세우지만 그 역시 잘난 자식 둘 나를 위해서 아닐까요? 성인이 된 이후에 혼자 가는 유학은 좋아도 그 외에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고민하는 지점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요. 가족들과 언젠가는 이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함께 있으면서 잘 합시다. 맞아. 옥수수 염차님 코로나19 조심하세요. 어제 18일 아이들이 완치 소견 듣고 아이들은 집으로 저는 밀착 접촉자로 분류되어 18일까지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병간호 저 음성이었죠. 2주 자가격리하러 보건소 들려서 코로나 검사하고 방역 호텔 들어와서 하루 지난 현재 코로나 확진.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다시 치료센터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자체 자가격리. 아내님은 처갓집으로 4층. 아이들은 우리 집에 3층. 각자 격리입니다. 또 2주간 이상가족. 에휴 모두 건강하세요. 그렇다. 옥수연차님 제가 쾌차하시라고 저희 메시지 드렸고요. 쾌차 이제 좀 끝나셨을 것 같은데 쾌차하셨을 것 같아요. 여염차님 소식 주세요. 소식 주세요. 네. 까만 무수리님 이번 사연은 주작이라는 느낌. 듣는 내 귀가 더러워서 사연 듣고 패스. 친구가 남자를 만나러 프랑스를 떠났어요. 네, 제가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네, 저희 보내주신 저기 분께서 댓글 이메일 주셨는데, 네, 맞아. 팔로우 있었죠.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정말 그 내용보다 더 히트인 내용이 있으시다고 정리해서 다음에 보내주시겠다고 이메일 왔었어요. 네. 8번 당구공. 캐리 언니 전 여자이고요. 나이 30 넘고 보니 뭐 창피할 거 없이 흔한 일이라. 야한 얘기 꽤 합니다. 그냥 아는 오빠 친구랑 불순한 목적 없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그냥 고민이라 아는 오빠한테 털어놓는 느낌인데요. 그 남자분이 꽤 안정적이고 이런 얘기조차 편하게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인가 보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 남자분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왜 사연에서는 꼬실림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게 그런 있었어. 느낌이었거든. 어쨌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즘 이게 세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저희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라떼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 이제 90년대생들 우리 땐 그랬어? 90년대생들 이런 사람들은
그 그런 성에 얘기를 대한 얘기도 편하게. 많이 나누고 그치. 하니까. 우리 때는 편하게 얘기를 못했지. 예, 약간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음. 자, 빌리1973님, 나의 처음 펜팔은 우리 때 그 뭔가 책 뒤에 있던 펜팔 주소록을 보고 호기심에 일단 저 누구입니다. 저랑 펜팔 하실래요? 허락하시면 I want to라고 나는 보내주세요. 몰랐어 이거. 그때 시작한 작업 멘트인데 뭐라 작업하고 마지막 마무리 if you say yes 그렇게 보통 10통 보냈는데 한 명이 I want 라고 보내와서 몇 번 주고받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폰팅으로 발전시키고 그 친구 이사 가면서 연락 끊기고 그때가 1988년 네. 그 있었다. 잡지책 뒤에 난 몰랐어. 그거. 잡지책인가 무슨 신문티인가 이런 펜팔 코너가 있었다. 음. 오, 네, 그랬네요. 다른 같은 반 친구들은 일본 친구들과 국제 펜팔에서 선물도 주고받고 그때 펜시샵에서 편지집 종류별로 사고 어떤 친구는 원고지에 편지 쓰고 백지에 쓰고 색색 볼펜에 그림도 그려보고 진짜 별짓 다 했네요. 우체통에 나에게 온 편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번 연말은 크리스마스 카드 한번 보내볼까요? 간만에? 좋아요. 크리스마스 카드 너무 좋다. 바둑이맘님 사진 되게 이쁘다. 펜팔에 바둑이맘님이 생각보다 어린가 봐. 펜팔에 관한 추억이라 하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글 쓰는 거 보면 좀 저기 그런 40대 거지? 중반이신데. 그리스 여학생 한 명과 이집트 남학생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아, 추억이 진짜? 떠오르네요. 그래 봐 이거 봐. 학교에서 주소를 주고 했던 것 우리 같은데 동갑이라니까요 바둑이만. 그리스 아이가 제가 보낸 편지지와 소소한 스티커 등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재생 용지 같은 누런 노트 종이에 쓰다가 제 편지지가 신경이 쓰였는지 점차 괜찮은 편지지에 편지를 보내더군요. 뭔가 낯익어서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브랜드의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아 모닝글로리 편지더군요. 맞았다. 왠지 모를 국뽕이 차올랐다까요? 나중에 우리나라 가요 테이프에 녹음해서 보냈고 그 친구는 그리스 노래를 녹음해서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집트 아이는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감대가 없다 보니 형식적인 내용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기억만 납니다. 이집트 특유의 피라미드와 파라오 그림이 그려졌던 편지지가 특이했던 것 정도의 기억이 야 나고요. 국제 펜팔을 이렇게 다 하셨구나. 재미로 해봤던 것 같아요. 둘 다 영어권 나라가 아니어서 그런지 영어가 서툴렀고 제가 더 영어를 잘한다는 이상한 우월감을 가졌었지요. 학창 시절의 소소한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한국 그거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국제 펜팔. 그런가 봐요. 클럽에 관해서는 언니들처럼 재미있었던 기억이 그닥 없어요. 범생이어서 그랬나? 대학 졸업하고 친구들 따라 girls night처럼 하얏트에 있는 클럽에 가봤는데 우리 나이 때가 맞는 것 같은데 JJ 마오니. 거기서는 룸이 없고 부킹을 안 한다고 해서 갔어요. 입장료는 없고 음료 하나만 시키면 되는데 의자는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넷이서 춤 열심히 췄어요.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한국식 클럽에 가봤는데 같이 간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웨이터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춤을 못 추니 재미가 이뻤나 보네. 없더군요. 그래서 부킹해서 술 한잔 받고 한 모금 마시고 춤추러 나가자고 하고 스테이지에서 친구들과 다시 만나 또 열심히 춤을 춘 기억이 전부인 듯합니다. 이렇게 클럽에 대한 기억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랑은 다른 세상에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머머 왜 이러세요? 비슷한 사람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래? 나는 저기 손목 안 잡혀 끌려다녔어. 그 웨이터들한테 그 돈 주면 안 끌고 가요. 돈 주는 거 몰랐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착하지. 끌고 간다고 끌려가요 또. 공성님 방송 듣다가 혜미 누나가 월미도 디스코 팡팡 DJ 이야기 하시는데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올라오는데 채널도 있어요. 멘트가 재밌어서 한 번씩 보곤 하고입니다. 이거 봐봐야겠다. 디스코 팡팡 치면 나오나? 재밌는데 진짜 여기서 막 이렇게 거의 막 빤스 벗겨지고 애들 막 거의 매달려 있고 이런 거 보면. 물류님 매달 발행되던 최신 가요집 맨 뒤편에 펜팔란이 있었고 이름 주소 나이 결혼 그러네. 여부가 있었던 있었어. 기억이 친구 주소 올라온 걸 보고 편지 몇 통만 넘기라고 했다. 와, 그 빌리 1973님께서 물류님에게 답글 달아주셨어요. 그 책이 최종가요집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어쨌든 진짜 이름, 주소, 나이 다 봤었죠. 그리고 졸업 앨범 뒤에 전화번호까지 다 나왔던 시절. 요즘은 너무 삭막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그렇게 기억나네요. 이미지로 이렇게 박혀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최신 가요집은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 기타를 쳤었기 때문에 맞아, 한국에 맞아. 올 때마다 사가지고 갔었어요. 그 뒤에 있어, 맨 뒤에. 그건 안 봤어.
노닐노닐노님 편지를 태우셨다는 오지랖 누님의 말씀에 문득 제 방 한 구석에 10수년째 잠들어 있는 편지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뭐 이제서 무슨 상관이야 싶어서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에 한 통 한 통 던져 넣다 보니 위스키 한 잔 털어놓은 것 같은 지릿한 뭔가가 목을 넘어가네요. 참 그땐 편지들 많이도 썼더랬습니다. 갑자기 외로워지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 글 남깁니다. 전 태우는데 저도 한 2-3시간 걸린 것 아, 같아요. 진짜?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잘 안 타고. 아직 못 버리는 우리 셀러 말씀님도 있어. 예. 한 번씩 버리세요. 어차피 뭐 세상 떠날 땐 버려야 되는데 중간 정리 한 번씩 합시다 우리. 네, 은하짱님 미쿠건이 어머 목소리가 어쩜 좋으세요? 노래 들으면서 댓글 남겨요. 아 천사의 목소리네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불러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노래 아무거나.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크리스마스 할까요? I'll be home for Christmas. You can plan on me. Please have snow and mistletoe and presents on the tree. Christmas Eve you'll find me where the love light dream. I'll be home for Christmas, if only in my dream.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데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아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데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관리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데일.co.kr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우 갑자기 생각났어요. 누나 파티가 이런 파티입니다. 우리 은하짱님을 위해서 미국 언니가 네. 크리스마스 이거 제목이 뭡니까? I'll be home for Christmas. 네. 진짜 그립구나. 진짜 미국 가고 싶구나. 또 그렇게 되네? 그러네요. 네. 오비님 안녕. 너무 오랜만. 내가 너무 오랜만이야. 방송에서 듣고 있냐? 막 이러고 응. 소리 질렀더니 응. 인사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남겨준다고 이런 쿨한 오빠 같으니라고. 네. 그리고 네. 님은 님. 진짜 안 낳고 몇 싶은 개니?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좀 편협한 의견이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응. 네. 우리 의견이라고. 그게 이제 애견이 있으니 아이는 필요 없다는 그치 뭐 그거는 그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저희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생각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옳다고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웃자고 하는 방송인데 죽자고 덤비지 맙시다 우리. 네. 바둥이맘님 길다 하세요. 알잖아요 저.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네.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남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요즘 여자들은 자신의 경력이 단절되고 남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자가 육아와 가사 분담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사연자분에게 환경이 바뀌면 되니 결혼을 강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연자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이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파악한 남자분의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 등으로 보아 좋은 아빠는 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 여자분은 아이를 여전히 가지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니들 말씀처럼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아보고 둘을 닮은 이세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바뀌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남편이 저보다 어렸고 남편은 아이를 원하기는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처음에는 미뤘지만 2년이 지나니 제가 아이를 원해서 4년 만에 낳았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 뒤 아이로 인해 남편이 조금이나마 철이 들기도 했지만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고 잘 나가던 커리어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아이 하나만 낳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이로 인해 제가 성숙하고 엄마가 안 되었다면 몰랐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아이를 안 가지려다가 생각이 바뀌어 늦게라도 아이를 가진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쪽이 거부하여 끝까지 아이를 가지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는 부부도 있고 이혼하고 새 출발한 친구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어느 정도겠어. 대단한 희생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긴다?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연자분은 여자친구분과 아이에 관한 생각을 진지하게 나눠보고 여자친구가 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 하는지 반드시 알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한 말이 아닌 대차대조표 같은 표를 그려보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이 나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한 번쯤은 해봄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여태까지 몰랐던 자신의 생각이나 여자친구의 생각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대차대조표를 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점, 상대방이 바꿀 수 있는 점 등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해도 아이라는 존재는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큰 변수입니다. 그러기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두루뭉실한 말로 뭉개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원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든지 양립할 수 없다면 제 갈 길을 찾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견 있으니 아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바둥이맘님께서 생각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리 잘해주셨네요. 예. 역시. 가끔 보면은 우리 바둥이맘님이 그 우리 생각을 대변해 주시는 맞아. 그 정리맨이신 것 같아. 정리맨. 정리우아맨. 네. 빌리1973님께서 어쩌스까 그냥 살아야죠. 나 역시 싫어한다는 말이지만 시간이 약이랍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살다 보면 더 끔찍한 일도 많아요. 그러니 같은 실수 2번 반복 말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요.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시련 큰 축복을 데리고 온다고. 저도 이 말 믿으며 살아요. 그거 아세요? 한두 번은 실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습관이라는 것을. 님은 지금 한 번의 실수였어요. 그 실수로 너무 큰 대가를 치루었지만 우리네 삶에 아무런 대가 없이 배울 수 없어요. 이번 일 가슴에 두고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실수 많이 해본 사람이 넋두리였습니다. 5년 사귄 남자친구 알고 보니 호빠 네 선수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은하짱님 제가 같이 할게요. 네. 캐리 누나 저랑 같네요. 저도 아이 생각 없어서 41살에 결혼했을 때 콘돔 없이는 남편과 잠자리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47살 되면서 이제야 아이가 갖고 싶어져요. 아직 시험관 시술은 도전하지 않았지만 임신을 두려워했던 이유를 돌이켜보면 제 자신을 자신감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나 하나 사는 것도 버거운데 애만 낳고 책임 못 져서 또 다른 불행한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생활의 불안감이 잠잠해지니까 아이도 갖고 싶어지네요. 사연자님, 언니들 말씀처럼 결혼은 아이도 중요하지만 나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단호한 여친님도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라고 이게 은하짱님이 앞서서 말했던 다른 분들과 그러니까 저랑 지금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또 강했잖아요. 아이를 안 갖겠다. 저도 안 갖겠다 한 표였었거든요. 전 차라리 아기를 가지려면 입양을 하겠다가 더 컸던 사람인데 굉장히 후회를 하는 입장이라 지금 내가 조금만 일찍 난자은행에다가 좀 그런 얼려놓을 거 걸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그 요즘 사유리가 그 스스로 그 아기를 가져가지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난 정자은행에서 정자 받아가지고 착상시켜서 아기를 낳고 그거를 또 유튜브로 다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지금 저는 사실 애에 대해서는 나 안 나를 떠나서 낳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 요즘 새로운 저만의 철학이 생겼죠.
결국은 애 없는 게 그 애를 낳지 않고 나 혼자 세상을 마감하는 건 축복이다. 네, 빌리 1973님. 네. 난 40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서 네. 아이 포기했음. 현실적으로 40대 때 낳아도 향후 20년 키워야 하는데 무지 힘들 것 같았지요. 내 욕심에 아이 낳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삼신 할머니가 예쁜 아이 점지해주면 열심히 키울라 했는데 점점점. 저기 우리 빌리님 빨리 저기 여자친구부터 찾으세요. 여자친구 찾읍시다. 네. 은하짱님 저도 주말 부부인데요. 남편이 오는 금요일 저녁부터 우울해지죠. 싱글 라이프 즐기만 하면 남편이 오네요. 약간 그렇다, 그치?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꼭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금술이 좋아요. 응. 딴 데다가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유. 세일러 말씀님 신문세 로봇 찌빠. 맞아. 그런 것도 있었다. 소년 중앙에 연재되던 만화죠. 야, 돌에 소년 마음심 써놓은 것도 같은 만화일 거. 맞아. 같은 만화예요. 저 국딩 때 국민학교로 가는 거야 지금? 국민학교. 동네 친구들이랑 각자 소년중앙 어깨동무 보물섬 새소년 당시 국딩용 월간 잡지를 사서 다 같이 돌려보던 추억이 새록새록. 맞아. 이거 친구들끼리 한 권씩 사가지고 맞아. 요번엔 네가 뭐 동화 사는 사람 동화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모으고 돌려보고 그랬었어. 그치. 맞아. 자, 빌리 빌리1973님 다음 주 드디어 수능날 무지 추워질 예정인데 점점 늘어나는 확진자 우리 눈아파트 청취자분들 별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희도 기도할게요. 그러니까요. 수능 보는 우리 친구들 그 마스크 쓰고 그 안 그래도 막 답답하고 그럴 텐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봅시다.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니까. 옥수수 요암차님께서 오늘 저는, 퇴소네 오늘 이거대로라면. 그래? 지금 11월 30일 날 올리셨는데. 용인 치료센터에 있고 이틀 후면 퇴소했으니까 오늘 퇴소하셨네. 정말 조심하세요. 뭐 저야 수컷 2마리 병수발 들러 들어갔다가 걸린 거지만 요즘 무증상도 많고 저희가 큰 수컷 무증상이었는데 저는 증상 환자였습니다. 첫 번째 몸살 감기처럼 뼈마디가 쑤셔옵니다. 두 번째 열은 나는 사람 있고 안 나는 사람 있습니다. 세 번째 피부가 점점 찢어지게 아파옵니다. 네 번째 콧물이 납니다. 다섯 번째 코막힘이 심해집니다. 여섯 번째 냄새를 못 맡습니다. 일곱 번째 맛을 못 느낍니다. 살 빠지겠다. 여덟 번째 무기력해져요. 이보세요. 아홉 번째 마른 기침이 시작되면 심해져요. 이 정도를 이겨내시면 몸이 점점 좋아지고 냄새를 맡으면 입맛이 돌아오고 밥 먹는 게 행복해집니다. 건강하시고 모두 화이팅하세요. 옥수수염차님 애쓰셨어요. 애기들도 너무 애썼고 쾌유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무늬만 호랭이님 남자분이 양희연 선생님 남편분 같은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상관없지만 언젠간 여자가 마음이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한다면 그리고 여자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의 두 분 중 한 분은 불행해질 것 같네요. 아이 갖고 싶지 않다가 결혼하니 다들 마음이 변하더라라는 것은 고작 내 주변 몇몇 사람에게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쏭쏭 2828님 캐리언이 마지막 말이 정답 같아요. 남자분 아기를 끝까지 낳지 않겠다고 하면 여친과 결혼 안 할 건가요? 전 딱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우리 쏭쏭 2828님 결혼하셨구나. 저도 그 애는 그닥 생기면 낳지 꼭 낳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사귈 때부터 남친은 애는 생각 없고 너만 있으면 행복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이 남자 애라면 낳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여친을 사랑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럼 여친분은 느끼실 거예요. 결혼은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을 전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맞아. 맞습니다. 와, 송송 2828님 선물 당첨인가요? 하면서 결혼식 사진 올려주셨네요. 이쁘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얼굴을 안 보여주셨어. 그런데 이쁘고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유. 본인이 큐트라고 적어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야, 축하드립니다. 쏭쏭 2828님. 제 기억에 지금 쏭쏭 2828님께서 그쵸, 맞죠? 결혼도 하셨고 위에 보면 우리 누나파티 캐리커처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는데 솜씨 너무 좋다. 저희가 누나파티가 이제 300개 업로드가 됐고 3년 차가 돼서 개편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간판도 좀 바꿔볼까 하는 차에 쏭쏭 2828님께서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이거 퍼갈게요. 저도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물 따로 챙겨드릴게요. 네. 따로 챙겨드리고 네, 우리는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원본으로 사이즈 크게 받으세요. 네. 푸짐하게 챙겨드리고 저희
간판을 음. 송송 2828님이 보내주신 이쪽을 하시나? 그림으로. 그림을 네, 캐리커처를? 저기를 하신대요. 웹툰을 그리신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뺑뺑이와 깨깨기님. 나는 송송 2828하면 친해지고 싶다. 네. 나 만들고 싶은 게 있거든. 네네. 네, 친해집시다 우리. 네네. 우선 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악이라는 조건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가지기 싫을 수도 있죠. 무척 간단한 문제입니다. 설득해 보시고 안 되면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안 맞는 거 억지로 맞추려다가 서로에게 상처 생깁니다. 잠깐만. 앞에는 결혼이 그거 했는데 뒤에는 다른 사람 찾아가라고? 이 약간 설득하다가 안 되면 네. 딴 사람 찾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쁜 송송 2828님이 다음에 만화 얘기한다고 하시길래 후다닥 그려봤어요. 제가 웹툰을 그리고 있어서 제가 캐리커처는 잘 못 그려서 일단은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언니들을 표현해봤네요. 두 분 다 미소가 예쁘셔서 웃는 모습을 그렸어요.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그렸는데 어떠신지. 앞으로도 좋은 방송 쭉 가주세요.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하나둘 사라져서. 저 이 사진 이 그림 봤거든요. 네.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한번 오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보시고요. 들어요. 저희 이게 지금 초록색이 아마 캐리는 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 긴 머리로 긴 그리고 머리로. 노란색이 저인 것 네, 같은데 네. 제가 또 노란색을 엄청 잘 봤습니다.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색깔까지 그리고 너무 약간 마음에 들어요. 캐리누나는 음. 좀 차가움이 있거든요. 너무 뭔가 급하게 그리셨다는데 이 프로의 냄새가 물씬 너무 풍깁니다. 좋다. 저희 이 그림으로 저희 간판 바꾸려 예정 중입니다. 이런 그림체라면 내가 이 만화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웹툰 광팬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님께서 보는 웹툰이 어. 엄청 많아요. 웹툰 어디인 건지 조금 알려주시면 저희 찾아 들어가서 우리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같이 보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어요. 송송 2828님 어떤 웹툰 그리고 계신지 같이 좀 광고해 주십시오. 송송 2828님 친하게 지내요. 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댓글 읽듯이 그렇게. 나 너무 좋아서. 그럼 너무 잘 네. 그리시네. 네, 후끈가이님 지 인생이나 똑바로 살지 주저분 쯔쯔쯔. 연말 특급 게스트 조수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에다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이 댓글은 저희한테 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게스트한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아요. 남의 인생, 지 인생이나 잘 살지. 우리 왜 이렇게 주접 떨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야? 네. 나는 후끈가이님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네. 아 진짜? 네, 저의 주접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몰랐어요. 네. 은하짱님 사랑해요 청취자 여러분. 크크크 캐리 누님 귀여우심. 10년차 감사합니다. 네, 은하짱님은 우리 은하짱님 노래 들으셨죠? 은하짱님을 위해서 네 노래 불러드렸습니다. 네, 불러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였다고요? I'll be home for Christmas.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엠파트님 방송 듣다가 제 아이디 나와서 순간 움찔했네요. 이거 숨은 청취자로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이 충성, 열심 청취자로 변신해 보렵니다. 와. 누나파티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옥수수 염증이 긴 거 내가 걸렸네. 김병이 허지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넘어져서 다쳐도 금방 치료가 되지만 어른들은 아니지요.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모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사업으로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외할머니께서 거의 키워주셨습니다. 학교, 입학 졸업식에는 언제나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군대 가서도 동기생 전체 면회 때 1350명 면회 다 나가는데 저까지 3명 남은 상황에서 내비가 없던 시절 기사님이 길을 잘 못 찾아서 어머님이 나타나실 때 눈물이 안 났는데 외할머니가 오셨을 때 죽을 만큼 울었죠. 외할머니는 저에게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7년 전 할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 진료 가셨는데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에 입원하셨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회의 할머님을 어떻게 모실지. 참고로 어머님은 5남매 중 장녀시며 집 주변으로 나머지 이모님들과 삼촌들이 모여 살고 계시죠. 저와 사촌 매제가 의료기 쪽을 일을 하고 있고 저를 통해서 외갓집 가족분들은 의사쌤 병원 소개받고 진료받으셔서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모셨죠. 어른들 가족회의에 저와 큰 외삼촌 둘이 손잡고 요양병원 입원 이야기했고 현재는 나름 꽤 괜찮은 병원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미국 누나의 이야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1인으로 욕창베드 20년 전 일본에서 나왔을 때 처음 수입해 팔며 중환자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병원으로 모시며 가슴 아픈 건 처음 잠깐입니다. 그런데 막상 입원하시면 호전은 안 되어도 더 심해지는 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똥기저귀 갈아주시고 제 수컷 두 마리 기저귀도 갈아주셨던 현재 95세
곳에 울 외할머니 저 못 알아보세요.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병원 찾아뵐 때 냄새나는 물건을 던지는 할머니가 아닌 방긋 웃으며 아저씨는 누군데 오셨수? 하실 때 그래도 행복해요. 치매는 병입니다.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하며 전문 요양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금수저라 하시니 저소득층을 위해 요양병원과 치매병원 간병비 등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상담부서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고 아픈데 장사 없습니다. 사연자분 어머님께도 그리고 사연자분도 행복한 기억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남기시려면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세요. 화이팅. 아싸! 네, 아싸! 옥수수 염차님한테 서포트 받았다. 요염차님이 지금 저희한테 사연들 댓글 달아주시고 이거 보면 일하시는 것도 보면 막 김장 200 요번에 김장 못했겠다. 그러네. 요염차님 요번에 김장 못했겠다. 저도 김장 어쩌나?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안 하고 내가 다 꼬셔갖고 다 안 하고 명동 칼국수 김치를 시켜서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 실비김치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시켜보세요. 나중에 네네. 알려주세요. 그 김장 못했겠다 요염차님 아파서 자 빌리 1973님 사연 듣고 어찌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우리 누님들과 옥수수 요염차님 말했음에 동의합니다. 사연 보내신 니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하셨어요. 오비님이 오랜만에 한 줄 이상 써주셨네요. 답답한 사연이네요.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스탑이 맞긴 한데 스탑할 때 하더라도 상처 없이 헤어지셔야겠네요. 최대한 나쁜 놈이라 생각하세요.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조금의 미련이 상처가 됩니다. 5년 사귄 남자친구 알고 가슴이 터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러지? 내 발밑을 보라. 네? 제 발밑이요? 처음 댓글 남겨요. 어머님 치매 전후가 갭이 커서 더욱 힘들으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글쓰니 아직 부모님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지 못하고 마음의 준비는 더더욱 안 되었을 텐데요. 갑작스런 변화에 아직 적응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서로 적응해 가는 과정이니까 자책은 금물이고요. 우여곡절 끝에 시간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글쓰니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어머님 치매에 대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머님 내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가족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갈 겁니다. 자책 마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글쓰니님 가진 상황에 장점이 많아요. 누군가는 그 중에 하나라도 너무 간절해요. 장점을 봅시다. 네, 맞아. 그러십시다. 내 발밑을 보라.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댓글 이렇게 함께 했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방송이에요. 저희가 고민 상담을 해서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의 답은 다 각자 마음속에 있지만 이 고민이라는 게 하고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땅굴 팔 일이지만 털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맞아. 있고 그리고 누군가 같이 울어주거나 같이 박수 쳐주거나 같이 등 토닥거려 주면 내일 죽을 법할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싹 나아질 수 있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나파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저희한테도 상처가 되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처음에는 이 악플을 견디려고 악플에 선물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아마 이제 그 악플도 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악플이나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거에 상처받지 말아라. 그리고 보지 말아라. 저도 많이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공격이 시작된 걸 보니까 저희 조금 더 커지려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단단히 견뎌보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댓글 읽으면서 저희가 제 오지랖 때문에 선물 갖다 퍼드리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거든요. 오지랖 덕분에. 오지랖 때문이죠. 근데 덕분이야. 방송을 시작한 것도 제 오지랖 때문이에요. 근데 덕분이지. 공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듣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파티는 다름을 존중하자. 그리고 서로의 고민에 대해 우리가 좀 함께 얘기해 주다 보면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닌데 혼자서만 꽁꽁거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악플을 남겨주시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네네. 네, 여기까지 누나파티였습니다.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 촉촉 파데착붓 우리집 안심 화장품 참머셀 호호바 오일. 이제 전국민 1일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픽해드리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com 팟빵과 함께하는 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제로. 고민도 누나 파티에 나누면 다캐리 누나가 먹어버린대요. 그래. 먹어쳐. 그래. 배고파.